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지난 첼시와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로날드 아라우호의 퇴장과 더불어 0대3으로 패배하며 예상보다 일방적인 경기를 펼쳤습니다. 이 패배는 바르셀로나가 유럽 무대에서 일관성을 찾지 못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습니다. 현재 챔피언스 리그 5경기에서 승점 7점으로 36개 팀 중 18위라는 예상치 못한 낮은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는 최근 리그 3연승을 달리며 분위기를 전환했고 그 3경기 동안 총 11골을 득점하며 공격력을 과시했습니다. 특히 주말 레알 베티스와의 8골 난타전에서는 페란 토레스가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홈 구장 캄프누로 돌아온 후 3경기에서 모두 승리하는 등 홈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시즌 홈 11경기에서 10승을 거두었고 그중 7승을 다득점 차로 이겼습니다. 한스 디터 플릭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자동 진출권을 확보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공격진에서는 직전 경기 해트트릭을 기록한 페란 토레스가 베테랑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를 대신해 최전방 공격수로 다시 선발 출전할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골키퍼 마르크 앙드레 테르슈테겐, 가비, 다니 올모 등은 부상으로 결장합니다.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는 지난 주말 리그에서 라이프치히에게 0대6 대패를 당하며 심각한 수비 문제를 드러냈습니다. 디노 톰멜러 감독의 팀은 최근 4경기에서 총 13실점을 허용하는 등 수비가 매우 불안정합니다. 프랑크푸르트는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4점으로 28위까지 떨어졌습니다. 프랑크푸르트는 이번 대회 5라운드 아탈란타전 패배를 포함해 최근 4경기 중 3패를 기록했으며 수비 불안정이 부진의 핵심 원인입니다. 공격진에서는 팀 내의 득점 선두인 요나탄 부르카르트와 미키 바추아이가 부상으로 결장하게 되어 톰멜러 감독의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긍정적인 점은 찬 우준과 휴고 라르손이 부상에서 복귀하여 스쿼드에 합류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프랑크푸르트는 바르셀로나와의 2021-22 유로파 리그 8강전에서 1무 1승으로 무패를 기록했지만 현재의 수비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역사가 반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바르셀로나는 최근 3연승 동안 보여준 자유로운 공격력으로 프랑크푸르트의 허술한 수비를 상대로 기회를 포착할 것입니다. 캄프누에서의 압도적인 홈 전적과 다득점 승리 기록을 가진 바르셀로나가 수비적으로 취약한 원정팀을 상대로 확실한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승리를 통해 바르셀로나는 챔피언스 리그 자동 진출을 향한 행보를 다시 궤도에 올릴 것입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지난 아스널과의 챔피언스 리그 5차전에서 1대3으로 패배하며 이 대회 100% 전승 기록을 상실했고 조 선두 자리까지 내주며 현재 3위로 밀려났습니다. 하지만 이 패배는 빈센트 콤파니 감독의 팀이 이번 2025-26 시즌 모든 대회를 통틀어 22경기 중 기록한 유일한 패배입니다. 바이에른은 주말 리그에서 슈투트가르트를 5대0으로 대파하며 분데스리가 선두를 승점 8점 차로 확고히 했습니다. 이 경기에서 해리 케인은 교체 투입되어 해트트릭을 기록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는 케인이 선발로 복귀하여 공격을 이끌 예정이며 세르주 그나브리와 마이클 올리세가 측면 공격을 지원할 것입니다. 바이에른은 포르투갈 팀과의 홈 경기에서 15번 중 13승을 거둘 정도로 압도적인 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포르팅을 상대로는 2008-09 시즌 8강전에서 홈 7대1 승리를 포함해 합계 12대1 대승을 거둔 적이 있어 자신감이 높습니다. 알폰소 데이비스와 자말 무시알라는 부상에서 복귀가 임박했지만 이번 경기에는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르팅 CP는 현재 모든 대회 12경기 무패 행진을 기록하며 훌륭한 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리스본 더비에서 벤피카와 1대1 무승부를 기록하며 포르투갈 리그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는 지난 경기 브리에를 꺾고 승점 8점으로 현재 8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스포르팅의 독일 원정 기록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독일 팀과의 원정 17경기 중 14경기에서 패배했으며 가장 최근에는 지난 시즌 플레이오프에서 도르트문트와 0대0 무승부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스포르팅은 이번 경기를 포함하여 PSG와의 홈 경기, 아틀레틱 클루브 원정 등 험난한 일정만을 남겨두고 있어 자동 진출권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스포르팅은 제노 데바스트와 다니엘 브라간사가 장기 부상으로 결장하며 누노 산토스도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포티스 이오아니디스가 부상에서 복귀했으며 페드로 곤살베스, 막시밀리아노 아라우호, 모르텐 이울만 드는 경고 누적 위기에 있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시즌 홈 9경기에서 모두 승리했으며 이 중 8경기에서 최소 3골 이상을 득점했습니다. 이는 바이에른이 이번에도 압도적인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합니다. 스포르팅은 최근 모든 대회 21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기 때문에 바이에른을 상대로도 득점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바이에른의 홈 강세와 스포르팅의 독일 원정 약세를 감안할 때 홈팀이 확실히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PSV 아인트호벤은 지난 11월 26일 프리미어 리그 챔피언 리버풀 원정에서 4대1이라는 예상치 못한 대승을 거두며 축구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PSV는 현재 LADBC에서 승점 45점 중 40점을 획득하며 리그 1위를 달리고 있고 최근 11경기 중 10승을 거두는 등 패배를 피하고 있습니다. PSV는 이 승리들 중 7경기에서 3골 이상을 기록했으며 필립스 스타디움에서는 최근 챔피언스 리그 7경기에서 평균 5골 이상이 터졌습니다. 비록 유럽 대회 5경기에서 8실점을 허용했지만 최근 4경기 중 3경기에서 클린시트를 기록하며 수비 안정성을 찾았습니다. 페터 보츠 감독의 팀은 홈에서 5경기 무패이며 최근 4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했습니다. PSV는 리버풀전 득점자인 베테랑 윙어 이반 페리시치가 결장할 예정이지만 그의 대체자로 나섰던 쿠아이프 드리우치가 리버풀전에서 2골을 기록했기 때문에 공백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우로 주니어와 조이 페이르만이 중원에서 뛰어난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11월 26일 인터 밀란을 상대로 호세 히메네스의 극적인 헤딩골에 힘입어 2대1 승리를 거두며 인상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의 팀은 현재 라리가 4위이며 선두 바르셀로나에 9점 차로 뒤처져 있습니다. 아틀레티코는 유럽 대항전에서 PSV를 상대로 총 6번의 맞대결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이 경기들이 이번 화요일에 7번째 충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아틀레티코는 최근 7연승을 기록했던 기간이 끝난 후 연속 2패를 당하며 분위기가 꺾였습니다. 이 2경기에서 누적 4대1로 패배했습니다. 특히 아틀레티코는 원정 경기에서 부진하며 최근 10번의 원정 경기 중 8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고 5패를 기록했습니다. 센터백 히메네스가 부상으로 결장하며 요니 카르도소의 공백은 클럽 레전드 코케가 메울 수 있습니다. 훌리안 알바레스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설 것으로 보이며 줄리아노 시메오네와 티아고 알마다가 측면을 맡을 수 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원정 경기 부진은 무시하기 어렵고 PSV에게는 이 약점을 공략할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PSV는 많은 사람들에게 언더독으로 보일 수 있지만 리버풀전 승리에서 보듯 최고 수준에서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입증했으며 최근 폼이 매우 좋습니다. 아틀레티코의 견고한 수비를 뚫는 것이 관건이겠지만 PSV의 홈 강세와 높은 득점력을 고려할 때 접전 끝에 무승부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트넘 호스퍼는 직전 챔피언스 리그 5차전에서 파리 생제르맹과의 8골 난타전 끝에 3대5로 패배하며 올 시즌 유럽 대항전 무패 기록을 마감했습니다. 이 패배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은 승점 8점으로 플레이오프 진출권을 유지하고 있으며 자동 16강 진출권과는 불과 2점 차입니다. 토트넘은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이번 시즌 UCL 2승 무실점을 기록하는 등 유럽 대항전 홈 22경기 무패라는 놀라운 기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런던 더비 라이벌 브렌트포드를 꺾고 5경기 무승 행진을 끊으며 분위기를 전환했습니다. 제임스 매디슨, 데안 쿨루셉스키, 도미닉 솔랑케 등 주요 선수들이 부상으로 결장하지만 브레넌 존슨이 유럽 대회 출장 정지 징계에서 복귀했습니다. 좌측 풀백 데스티니 우도기는 경미한 부상으로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이번 시즌 이미 리그 선두 아스널에게 홈에서 0대3으로 패배하는 등 북런던 팀의 우위를 경험했습니다. 장기 집권 중인 진드리 트르피소프스키 감독의 팀은 현재 챔피언스 리그에서 3무 2패로 승점 3점에 그치며 플레이오프권 밖인 31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슬라비아 프라하는 아탈란타 BC, 아틀레틱 빌바오를 상대로 0대0 무승부를 기록하며 수비적인 저항을 보여주었지만 최고 수준의 유럽 대회에서 승리한 것은 18년 전인 2007년 9월이 마지막입니다. 이후 챔피언스 리그 16경기에서 승리하지 못했으며 최근 4경기 연속 득점에도 실패하고 있습니다. 다만 슬라비아는 리그에서는 5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를 지키고 있습니다. 슬라비아는 오스카, 필립 호르스키 등이 부상으로 결장하며 공격수 토마스 초리는 질병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슬라비아의 공격은 최근 리그 2경기 연속 멀티골을 기록한 모즈미르 치틸이 이끌 것입니다. 챔피언스 리그에서 아탈란타와 아틀레틱 빌바오를 무실점으로 막은 슬라비아의 수비는 대단한 성과이지만 북런던에서 토트넘의 공세를 막아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토트넘은 이번 시즌 대회에서 종종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쳤으며 지난 주말 승리로 자신감을 회복했습니다. 토트넘이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톱8 진입 경쟁을 재점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리버풀은 이번 시즌 챔피언스 리그에서 레알 마드리드에 승리하는 최고의 순간부터 PSV 아인트호벤에게 홈에서 1대4로 굴욕적인 패배를 당하는 최악의 순간까지 모든 감정을 경험했습니다. PSV전 대패는 리버풀이 1929-30 시즌 이후 처음으로 한 시즌 3패 이상을 홈에서 3골 차 이상으로 기록하는 불명예를 안겼습니다. 현재 승점 9점으로 챔피언스 리그 톱8 밖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내부 불화입니다.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3대3 무승부 직후 교체 명단에 머물렀던 모하메드 살라가 폭탄 발언을 터뜨렸습니다. 그는 클럽이 자신을 버스 아래로 던지는 것 같다고 비난하며
아르네 슬롯 감독과의 관계가 파탄났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클럽 수뇌부가 슬롯 감독을 지지하는 상황에서 살라가 리버풀 유니폼을 입고 뛰는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리버풀은 PSV전 대패 이후 3경기 무패를 기록했지만 최근 경기들에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레미야 프림폰과 조반니 레오니가 결장하지만 코너 브래들리는 유럽 대항전에서는 징계가 적용되지 않아 출전할 수 있습니다. 살라는 충격적인 발언 이후 선발로 복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 밀란은 지난 챔피언스 리그 원정에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게 2대1로 패배했지만 이는 PSV전 대패만큼의 심각한 경종은 아닙니다. 크리스티안 키부 감독의 팀은 아틀레티코전 이전까지 유럽 대항전에서 완벽한 모습을 보였으며 현재 챔피언스 리그 36개 팀 중 4위에 올라 있습니다. 인터 밀란은 아틀레티코전 패배 이후 리그와 코파 이탈리아에서 3연승을 달리고 있으며 이 3경기 동안 총 11대1이라는 압도적인 득실차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코모를 4대0으로 대파하며 기세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지난 시즌 준우승팀인 인터 밀란은 홈 구장에서 최근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 리그 단계 11경기 중 10승을 거두는 압도적인 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격의 핵심 라우타로 마르티네스는 시즌 11골을 기록 중이며 챔피언스 리그 홈 5경기 연속 득점 행진 중입니다. 그는 마르쿠스 튀람과 함께 공격을 이끌 것입니다. 인터는 호세 히메네스가 결장하지만 덴젤 덤프리스가 발목 부상에서 복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리버풀은 팀의 안정감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이며 살라와 슬롯 감독 간의 불안은 팀 전체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리버풀 팬들은 승리보다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산시로를 찾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이고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는 라우타로 마르티네스가 이끄는 인터 밀란이 홈 강세를 바탕으로 위기에 빠진 챔피언 리버풀을 상대로 손쉽게 승리를 거두며 슬롯 감독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첼시는 챔피언스 리그 5차전에서 바르셀로나를 3대0으로 완파하며 엔조 마레스카 감독 체제에서 최근 4경기 3승을 거두고 톱8 진출 자격을 높였습니다. 현재 7위에 랭크된 첼시는 이 순위를 유지하면 플레이오프 없이 16강에 직행할 수 있습니다. 첼시는 세리에 A팀과의 유럽 대항전에서 3연승 및 전 경기 클린시트를 기록 중입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전 승리 이후 리그에서는 주춤하며 3경기에서 2점만을 획득하는 부진을 보였습니다. 첼시는 리그 징계로 빠졌던 미드필더 모이세스 카이세도가 이번 경기에서는 복귀할 수 있어 미드필드에 힘이 실릴 것입니다. 공격수 리암 딜랍이 어깨 부상으로 이탈했으며 로메오 라비아, 레비 코릴, 미하일로 무드리크 등도 결장합니다. 주앙 페드로가 공격수로 선발 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콜파머는 체력 안배 차원에서 벤치에 앉을 수도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시즌 초반 PSG에게 패배한 이후 챔피언스 리그에서 4경기 무패를 기록하며 승점 10점을 쌓았습니다. 라파엘 팔라디노 감독은 최근 분데스리가 강호 아인트라흐트 프랑크푸르트 원정에서 3대0 대승을 이끌었습니다. 아탈란타는 첼시와 승점은 같지만 득점 수가 50% 적어 현재 10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톱8 진입을 위해서는 이번 경기에서 좋은 결과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아탈란타 역시 주말 리그에서 엘라스 베로나에게 1대3로 충격적인 패배를 당하며 모든 대회 3연승이 중단되었습니다. 과거 잔 피에로 가스페리니 감독 시절의 다득점 성향과는 달리 리그에서는 12위에 머무르는 등 부진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는 작은 안식처가 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카말딘 술레마나와 미첼 바커가 결장하며 주말 베로나전에서 만회골을 넣은 잘루카 스카마카가 니콜라 크르스토비치를 대신해 공격을 이끌 것으로 예상됩니다. 징계에서 복귀한 모이세스 카이세도의 합류는 첼시 스쿼드에 새로운 차원을 더할 것이며 공격진에서도 다양한 교체 옵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탈란타는 리그 부진이 유럽 무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지만 팔라디노 감독 체제의 수비진은 여전히 일관성이 부족하여 확신을 가지고 지지하기 어렵습니다. 첼시는 유럽 무대에서의 이탈리아 팀 상대 강세와 카이세도의 복귀에 힘입어 근소한 차이의 승리를 거둘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니옹 생질로아즈는 챔피언스 리그 5차전에서 튀르키예 팀을 상대로 승리하며 이전 3경기에서 총 11실점을 했던 불안한 수비를 만회하고 9경기 만에 유럽대회 첫 클린시트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는 최근 4경기 중 3승을 거두었으나 직전 리그 경기에서는 헨트와 1대1로 비겼습니다. 유니옹은 이 대회에서 최근 3번의 홈 경기에서 모두 패배하고 득점하지 못했지만 프랑스 팀을 상대로는 유럽 대회에서 무패를 기록 중입니다. 마르세유와의 유일한 이전 홈 경기는 1962년 페어스컵에서 4대2로 승리한 것입니다. 모하메드 푸세이니는 결장할 수 있습니다. 카미엘 반대 페르와 케빈 맥알리스터는 경고 누적 위기에 있습니다. 올랭피크 마르세유는 리그 1위로 올라설 기회를 계속 놓치고 있지만 챔피언스 리그 5차전에서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며 16강 토너먼트 진출권 경쟁에 복귀했습니다.
로베르토 데 제르비 감독의 팀은 이 승리로 2011-12 시즌 이후 처음으로 조별리그를 통과할 수 있는 위치에 올랐습니다. 이번 화요일에 승리하면 챔피언스 리그 유러피언 컵 역사상 50번째 승리를 기록하게 됩니다. 피에르 에메릭 오바메양은 뉴캐슬전에서 멀티골을 기록하며 36세 160일의 나이로 올리비에 지루를 넘어 이 대회 20골 고지를 밟은 최고령 선수로 등극했습니다. 마르세유는 벨기에 팀과의 이전 6번의 유럽 대항전에서 단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으며 벨기에 팀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르세유는 이 대회에서 최근 3번의 원정 경기에서 모두 패배했습니다. 파쿤도 메디나, 아민 구이리 등이 결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니용이 90분 내내 오바메양과 같은 경험과 공격력을 가진 팀을 막아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히 유니용은 수비적으로 예측 불가능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마르세유는 원정에서 고전했지만 오바메양의 득점력과 16강 진출이라는 동기부여 그리고 벨기에 팀 상대 전적 우위를 바탕으로 마르세유가 근소한 우위를 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S 모나코는 직전 챔피언스 리그 5차전 키프로스 원정에서 경기 막판 자책골을 허용하며 또 한 번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나코는 승자승 원칙으로 토너먼트 진출권 바로 위에 머물러 있으며 남은 3경기에서 조별리그 통과가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모나코는 홈 구장 스타드 루이 2세에서 이번 시즌 리그 단계 첫 승리를 아직 기록하지 못했지만 최근 3번의 UCL 조별리그 경기에서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홈에서 모든 대회를 통틀어 단 2패만을 기록했지만 최근 홈 3경기 중 2패를 당하며 흔들리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튀르키예 팀과의 유럽 대회 홈 5경기 중 4경기에서 승리했으며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도 홈 3경기 중 2승을 기록했습니다. 타쿠미 미나미노가 최근 3경기 2골, 폴라린 발로군이 UCL 2호골을 기록하는 등 공격진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릭 다이어가 결장할 가능성이 높고 알렉산드르 골로빈과 모하메드 살리수는 경고 누적 위기에 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최근 생질로아즈에게 패배하며 이 대회 홈 7경기 무패 행진이 중단되었습니다. 오칸 부르크 감독의 팀은 이번 경기에서 승리할 경우 2012년 이후 처음으로 UCL 2단계에서 원정 2연승을 기록하게 됩니다. 최근 모든 대회 원정 5경기 중 4경기에서 승점을 얻었지만 최근 2경기에서는 승리가 없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이번 시즌 UCL 원정 2경기에서 모두 선제골을 넣었지만 1차전에서는 프랑크푸르트에게 1대5로 패했고 11월 초 아약스에게 3대0으로 승리하며 다른 결과를 얻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프랑스 팀과의 유럽 대회 원정 11경기에서 단 2승만을 기록할 정도로 프랑스 원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모나코 원정에서의 유일한 승리는 1962년 유러피언 컵 8강전에서 1대0으로 승리했을 때였으며 이 승리로 다음 라운드에 진출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는 이스마일 야콥스와 윌프리드 싱고 등 전 모나코 수비수들이 부상으로 출전이 불투명합니다. 빅터 오시멘은 최근 UCL 3경기에서 6골을 기록하며 득점력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모나코는 경기 주도권을 잡고도 끝내 승점을 놓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자신감의 위기가 이번 6차전에서도 또다시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모나코가 홈에서 갈라타사라이를 상대로 우세한 전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빅터 오시멘의 폭발적인 원정 득점력과 모나코의 불안한 수비 마무리를 고려할 때 원정팀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습니다.